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걸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8구는 토다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덕,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완철금, 강철과 같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도자기와 같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반지, 귀걸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불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신금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 또 약한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령 자체가 지금 축월이죠.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 중미의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인성인 토가 많은 때 태어났다. 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월령에만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은 금을 생해지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은 축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포태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것이니 신금, 경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의 생을 받고 신금이 월령을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축월은 엄동설한이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된다.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화가 없어서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도 잠깐 낮에 햇볕이 들면 땅이 녹습니다. 녹으면 진흙같이 되는데 그 진흙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반지를 똑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죠. 반지를 찾다가 낮에는 못 찾고 밤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진흙성에 반지가 박혀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추가신금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야지 땅에 있는 금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추가의 신금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역시나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야지만 또 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축토에 묻어 있는 신금에 티끌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를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다시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지가 떨어졌는데 해질녘이라서 땅이 얼었습니다. 진흙에 반지가 박혀 있는 상태죠. 해동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땅이 녹게 되면 그 반지를 꺼내죠. 그 반지를 꺼내서 그냥 바로 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월에 신금이 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뭐 유금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신금 정도 하나 얻는 것도 제가 나쁘진 않는데 축월의 신금이 가장 봐서는 안 될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무토 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도 신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 토가 나를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항상의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들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의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땅속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는 거의 뭐 용도 쓰임 가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급서는 분은 뭡니까? 감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뭐다?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지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완전 스텝 꼬인 것과 같습니다. 이 무토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완전히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이 정인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천간에 없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상사태 돌이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다 그 무토를 제거해야 된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신금을 매금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습토에다가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죠. 물론 축월에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굳이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는 아니기 때문에 오금은 가능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대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 매우 중요하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의 기운에 해당되는 금대죠. 양금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은 신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죠.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하고요. 토는 수를 극하는 역할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는 축토가 일간 신금을 뭐하는 관계? 생하는 관계, 일간인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신금이 그래서 축토를 보게 되면 저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이고요. 적모 같은 개념, 이렇게 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모 또는 서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인이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뭐 뺑덕어미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편인으로 보이지만은, 이거는 정인과 편인을 나눠서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 일간은 편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간은 정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보석과 같다 그랬잖아요. 보석.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천간의 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진토,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가 이렇게 습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 경금이라든가 일간 신금이 약할 때는 이러한 토를 얻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죠. 신금 입장에서 기토가 뭐가 됩니까? 편인이죠. 진토는 정인이고 축토 또한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정인이 좋다, 편인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진토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할 수 있지만은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진에는 뭘 할 수 없죠? 통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죠. 단 축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통근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인 진토보다는 편인인 축토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인, 편인 나눠서 정인이 좋은 것, 그 다음에 편인이 나쁜 것,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차가 있습니다. 벤츠라는 차가 있으면 벤츠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나를 차를 줬는데 차는 줬는데 내 유지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 차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이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대통령을 맡긴다? 저는 그 대통령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좋고 편의는 나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죠.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겠고, 그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 음금인 신금이 음토인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기로 개수가 있고, 중기로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 기토
무토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개수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신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식신격. 그래서 이제 뭐 개수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여기에 이렇게 연간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꼭 뭐 시간에 투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토같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기를 우선해서 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틀이 어떤 틀이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면 묘고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할 것 같지만은 해자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왕한 것보다는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지 않은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을 것 같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할 때는 금을 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축월 자체가 겨울이면서 토왕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이 아니라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축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녹고 금이 녹아야지만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를 우선적으로 치용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조우가 되는 연후에는 임수를 치용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축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간을 보게 되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만약에 뭐 여기가 기축시가 되거나 기해시가 되면은 정인격이지만, 만약에 다른 생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되겠죠. 단 식신격이 좋으냐 나쁘냐는, 일단 축월의 겨울에 개수라든가 또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더욱더 극심해진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추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기를 가중하기 때문에 썩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화를 본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에서 화를 생해주는 근간이 되겠지만은, 승목이죠. 을목은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풀과 같기 때문에 승목인 을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기는 조금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보았으면 좀 좋았을 것인데, 이거 봐요. 저번 달 같은 경우 여기가 어땠죠? 갑자월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병화라든가 정화를 봤을 때 간목이 화를 생하기가 조금 더 좋을 텐데, 이게 지금은 을축월이기 때문에 승목이 화를 생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지는 사화를 받습니다. 신사일주가 되겠죠. 이거는 사화는 정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화의 본기가 뭐가 되죠? 병화가 되죠. 조후하는 길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축 회금이 돼서 화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원국에서 화를 얻은 것과 원국에서 화를 얻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 자, 축월에 아무리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연간에 있는 개수가 축자에 답불을 얻게 되고 개수가 더욱더 왕해지겠죠. 물론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해주는 그런 공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한기가 더욱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점, 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물론 육친으로 보게 되면 정인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한테는 정인이 되는 것이니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 무토는 어떤 또 왕토, 굉장히 큰 토이면서 무토는 마른 건토가 되는 것이니, 작은 반지인 신금에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거는 토다 매금이 돼서
결단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토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을목 가지고 왕토인 무토를 제거하기가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자시는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가 아니고요. 더욱더 무자시보다 안 좋은 것은 무술시는 뭐예요? 이 무토는 축, 사, 술에 모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십중팔구보다 토다 매금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 마음이 뭐 지하실, 어두컴컴한 지하실 같은 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쓰임,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토로 인해서 토다 매금이 되면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축시가 되면은 토다 매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신금을 심각하게, 오금,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볼 수 있죠. 임수가 있으면 그나마 더럽혀진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 있을 것이나, 원국에 뭐예요? 수도, 임수도 없다. 개수 가지고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사화를 얻었고 인중병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 인중 간목을 해서 토를 뭐 어느 정도 억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축토 하나, 물론 사도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요거 의외로 금수의 기운이 좀 약해져 있다,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 제가 금수운이 좋다 또는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봐야 되냐? 이 대운을 보란 얘기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자, 이만큼이 금수운이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만큼이 목화운이죠. 그러니까 금수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다는 얘기고,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오히려 좋다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 사화 임수 자체가 진축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임계수가 청을 투출하게 되면 한습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계사, 갑오, 을미시는 모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신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사신 뭐가 되죠? 지지육합이 되겠으나 사신 합수가 되게 되면은 금수의 기운이 세력을 얻게 되죠. 사에 뿌리던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신 합수가 되면 병화의 기운이 그렇게 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해시는 사해상 충되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무자시 가 그렇고요.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걸러야 될 생시,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술시, 기해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생시를 가지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그런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